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Fine Tuning Multimodal LLMs Follow Zero Shot Demonstrative Instruction 이런 논문이고요. 여기 싱가포르랑 난양 공대에서 쓴 논문이고, ICLR 2024년에 스포트라이트 받은 논문입니다. 최근 MLLM, 멀티모달 럴지 랭귀지 모델들이 등장하였는데요. 예시로 블립2는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를 러너블 쿼리와 텍스트와 연관된 이미지 피처를 뽑아서 LLM에 전달하여 디테일한 이미지 디스크립션을 생성하거나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는 것과 같은 싱글 이미지 인스트럭션에서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들어갔을 때에는 다들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여러 개의 이미지가 들어오거나 여러 개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번갈아 들어오는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는 이제 성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가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진 인스트럭션을 데몬스트레이티브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면 첫 번째 이미지가 진짜 우유 이미지이고, 이 주어진 두 번째 이미지가 이 첫 번째 이미지와 비교하였을 때 진짜 우유 그림인지 아닌지를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 데몬스트레이티브 인스트럭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들은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미지에 보이는 이 진짜 우유 그림을 비교해서 두 번째 이미지에 보이는 자기가 산 우유의 디자인이 진짜 우유와 동일한지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매한 우유가 진짜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 포인트는 MLLM이 단순히 이 주된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나 텍스트 내에서 세부적인 요소들까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인풋은 텍스트 피처랑 이미지 피처랑 텍스트 피처랑 이미지 피처, 텍스트 피처 순으로.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유 상자의 로고 같은 작은 디테일이 이 이미지의 진품 여부를 따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부 요소들이 모델의 그 인스트럭션 이해와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이미지의 세부적인 요소가 이 질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델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추론에 기반한 세부사항 인식 능력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MLLM이 첫 번째로 이미지를 이해한 뒤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해당 로고나 브랜드명과 같은 세부사항에 다시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히 우유 이미지가 들어왔다는 걸 처음에 인지하고 그럼 이제 MLLM이 우유 이미지를 보고 진품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 이제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고, 글자나 이런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한 번 더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두 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처음에 들어온 정보 이후에 다시 이 이미지를 다시 세부적으로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리즈닝 어웨어 디테일, 이런 인식 능력을 갖추려면 별도의 지도 학습 없이도 처음부터 이 인스트럭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기존의 MLLM들이 데몬스트레이티브 인스트럭션 태스크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 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비주얼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MLLM 중에 블립2와 플라밍고를 보시면 블립2는 여기서 큐포머를 비주얼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로 사용하고 있고 이 플라밍고의 경우는 여기 리샘플러를 그 비주얼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온 비주얼 피처를 여기 각각의 비주얼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에 넣어주고 LLM이 이해할 수 있는 토큰으로 바꿔서 LLM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주얼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데 수백만 개의 이미지 캡션 페어를 이용해서 이 VPG가 생성한 토큰과 텍스트 사이에 얼라인을 맞춰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캡셔닝을 위주로 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본질적으로 주요 시각적 콘텐츠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주요 객체나 이 장면만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주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이제 간과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속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나 작은 디테일은 설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 빌리 모델의 이 어텐션 맵을 살펴보면 주로 주요 콘텐츠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디테일인 이 로고에 주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로고와 같은 세부 사항은 모델이 질문의 맥락을 이해하고 정답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델의 단순히 주요 요소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모르게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것은 VPGC라고 해서 비주얼 프롬프트 제너레이트 컴플리트라는 모듈을 제안하였고요. 이 VPGC는 기존 VPG가 추출한 주요 콘텐츠, 이 비주얼 피처를 LLM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LLM이 이 비주얼 피처와 텍스트를 가지고 이 레이어를 거칠 건데요. 여기서 나온 중간 아웃풋을 가이드로 이용해서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주얼 디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비주얼 디테일은 여기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중간 LLM의 레이어에 다시 더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원래 중간 출력과 복구된 디테일이 함께 사용됨으로써 VPGC는, VPGC는 데몬스트레이티브 인스트럭션에 대한 향상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VPGC는 제로샷 인스트럭션 아직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후에 이 VPGC를 학습시키기 위한 어, 방법도 뒤에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주얼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컴플리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VPGC는 큐포머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VPGC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큐포머는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를 일반적인 시각적 프로포트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처를 이제 텍스트와 함께 레이어에 거치게 되고요. 중간에서 나온 이 피처 중에서 마지막 텍스트 토큰에 해당하는 피처를 가이드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 리니어를 거치고 러너블 쿼리에 더해져서 얘를 가이드로 사용하고 이 러너블 쿼리와 여기서 나왔던 비주얼 피처를 이용해서 보완된 비주얼 피처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제 instruction specific visual prompt를 다시 리니어 레이어에 거치고 기존의 여기 중간 레이어에서 나온 비주얼 피처 위치에 다시 더해줘서 나머지의 그 디코더 레이어를 거쳐서 답변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학습을 할 때에는 이 러너블 쿼리랑 리니어 레이어 두 개만 학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학습할 때에는 여기 리니어 레이어를 처음에 그 0으로 세팅을 해서 그 학습 초반에는 여기 중간 레이어에서 나온 입력이 그대로 그 나머지 레이어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LLM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서 한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VPGC를 넣은 위치가 디코더의 중간 레이어에 넣어줬는데요. 이걸 왜 중간 레이어에 넣었냐면 먼저 가이던스 제너레이션 측면에서 여기 위쪽이 이제 가이던스 제너레이션이고 여기가 리인티그레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제너레이션 부분에서는 연구에 따르면 중간 레이어 특징을 활용하면 모델이 입력 샘플을 초기 단계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중간 레이어에서 가이던스를 생성하면 모델이 너무 빠르게 결과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면서도 초기 이해를 균형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일찍 가이던스를 뽑게 되면 맥락이 부족해지고 너무 늦게 뽑게 되면 초점이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이 딱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 리인티그레이션 측면에서는 중간 레이어에서 그 레지두얼 비주얼 디테일을 재탑함으로써 모델은 이전의 지식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맥락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초기 디테일과 추가된 디테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한 추론과 답변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VPGC를 하나만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VPGC는 이제 여기 중간에만 한 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분석에서 중간 레이어에 한 번만 넣는 이유가 이렇게 그 가이드 제너레이션 측면과 디테일 리인테그레이션 측면에서 중간에 한 번만 있으면 된다는 분석이고요. 이제 이 VPGC를 학습을 해야 하는데요. VPGC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Syntactic Discriminative Training Strategy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디테일 캡션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그 높은 비용을 줄이면서도 모델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먼저 큐포머가 처음에 무시한 영역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보면 이 이미지에서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차해에 대한 부분이 무시가 됐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어텐션 맵을 통해서 이거를 판단을 하고 이 무시된 영역에 대해서 뭐 리무브 하면 이 영역을 제거하고 빨간색으로 바꿔달라 하면 이렇게 바꾸고 아니면 이렇게 앞쪽에 뭐 돌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이 물체 자체를 아예 말로 바꿔버리는 이런 모디피케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원본 이미지와 합성된 이미지 사이에 포인트가 없네요. 여기서 인풋 이미지 무슨 여기 여기 인풋 이미지를 큐버머에 거치게 되면 여기 어텐션 맵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어텐션 맵에서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어텐션이 약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큐버머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셈을 이용해서 뽑아낸 다음에 이런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걸 지우거나 아니면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앞쪽에 물체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 물체 자체를 다른 뭐 말로 바꿔보는 이런 형식으로 신서틱 이미지, 합성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기존 이미지와 합성된 이미지 사이에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뭐 홀스 아니면 레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응답도 GT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두 이미지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VPGC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input 이미지가 큐퍼머를 거치게 되면 비주얼 피처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이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쿼리와 이미지 피처 사이에 그 어텐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 어텐션을 이용해서 이 어텐션 맵을 그릴 수 있고요. 이 어텐션 맵은 이제 큐퍼머의 모든 레이어 그리고 쿼리 사이에 그 평균된 값을 이용해서 어텐션 맵을 그립니다. 그린 다음에 이 세그멘테이션 맵을 통해서 이 모든 물체가 세그먼트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세그먼트 된 물체들의 어텐션 스코어를 이 안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물체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했을 때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애를 이제 이그노드 에리아로 보고 이, 이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이 마스크와 원본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기 그 디퓨전 모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이 디퓨전 모델은 저희가 원하는 텍스트와 그리고 원하는 영역,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수정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이제 디테일 캡션 페어로 이용을 해서 학습에 이용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러너블 쿼리와 리니어 레이어 두 개만을 학습을 합니다. 네. 네. 이제 MLLM의 이 이미지 두 개와 이 인스트럭션을 MLLM에 거치게 되면 이제 피처가 중간중간 나오고 VPGC도 거치게 되는데 어쨌든 GT는 얘를 맞춰야 되니까 VPGC가 이제 부족했던 비주얼 피처를 보완해 주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데몬스트레이티브 그 인스트럭션 태스크와 관련해서 여기서 데몬이라는 벤치마크를 만들었는데요. 이 데몬은 중요하게 생각한 특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인스트럭션이 이미지와 텍스트가 연관된 순서로 제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본이 포함된 스토리보드나 아니면 다이어그램이 포함된 교과서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모는 이제 컴플렉스 인스트럭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화 디자인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나 아니면 이 감시 이미지에서 차이점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대화형 태스크 등의 작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는데요. 뭐 만화 아니면 산업 시각 자료 아니면 이 주행 기록이나 요리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모는 31개의 태스크와 7개의 카테고리를 아우르며 모델이 복잡한 데몬스트레이티브 인스트럭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그 논문에 나와 있던 게 먼저 비주얼 스토리텔링인데요. 일단 데모는 태스크 인스트럭션이랑 태스크 인스턴스 그리고 리스폰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보면 여기 첫 번째 뭐 몇 개의 이미지가 이제 스토리와 이 짝지어져 있고 이제 이 마지막 이미지에 어떤 스토리로 채워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이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대본 내용이 이제 리스폰스로 주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이제 비주얼 릴레이션 인퍼런스라고 해서 두 이미지 사이에서 어떤 점이 수정되었는지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또 다른 카테고리로는 텍스트 리치 이미지 QA라고 해서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 이미지인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고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라라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보고 질문에 대해서 답이 이제 25밀리언.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이미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도 잘 이제 뽑아내야 되는 그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이제 멀티모달 다이얼로그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서 음, 네, 사용자가 가상의 환경에서 단계별로, 예시에서는 사용자는 비누 용기를 싱크대에 놓는 작업을 진행하고 단계별로 안내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음에 해야 되냐 하면은 turn left and walk to the right sink 이렇게 지시 사항을 주어지고 그다음에 또 사용자가 다음 스텝은 뭐냐 하면 또 답변을 하고 이제 다음에 또 뭘 해야 하냐 하면은 또 답변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런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 태스크도 있습니다. 그 뒤에서도 여러 개의 이미지를 보고 답변을 하는 태스크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이 평가할 때에는 그 오픈 엔디드 제너레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루찌L이라는 이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고 옵션이 주어진 경우에는 정확도 accuracy를 이용해서 측정하였습니다. 근데 이 MLLM들의 문제점이 이렇게 번호, 인덱스 번호로 답변을 하라고 해도 이 프리폼, 좀 자유로운 형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TF-IDF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 이 답변이 얼마나 그 옵션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그 매트릭을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모는 매우 많은 작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효율성을 위해서 각 작업별로 최대 500개의 인스턴스만 선택하였고요. 또 접근이 어렵거나 저작권 제한이 있는 데이터셋은 데몬에서 제외하였고, 이렇게 추격된 그 데이터셋이 데몬 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데몬 4는 공개가 안 됐는데 추후에 수정을 통해 데몬 4를 공개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몬 벤치마크에 대해서 여러 개의 MLLM들과 여기서 제안한 VPGC의 성능을 비교하였는데요. VPGC가 모든 카테고리 부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게 33인데 VPGC가 37.5고요. 여기서는 24 정도가 제일 좋은데 25.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높게, 다른 애들보다 20 정도 높게 나왔고, 얘도 21이 최대인데, 여기 VPGC는 22. 전체적으로 이전의 방법들보다 확실히 좋은 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비주얼 릴레이션 인퍼런스가 가장 큰 폭으로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PGC는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 학습할 때에도 그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러너블 쿼리와 리니어 레이어 두 개만을 학습시켰는데도 좋은 성능을 보인 걸로 봐서 여기서 제안한 그 학습 전략이 잘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데모 벤치마크에서 실험을 하면서 저자들이 발견한 점이 첫 번째로 오픈 플라밍고나 오털, 엠플러그 올 같은 모델들이 NMC4와 같은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는데요. NMC4도 이제 여러 개의 그 이미지와 텍스트로 이루어진 그 데이터 셋입니다. 얘로 학습이 되었는데도 이 데몬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졌는데요. 이 이유로는 이 NMC4
학습에 사용한 MMC4가 웹에서 수집된 이미지들이 그 문맥과 약하게 연관된 경우가 많아서 학습을 해도 그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데모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와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좋은 답변을 낼 수 있는 좋은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모델들이 최신의 좋은 LLM들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런 인스트럭션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선택지를 고르는 작업을 수행할 때 일부 모델들은 질문에 답변을 하는 대신에 이미지 내용을 설명하는 경향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MLLM들이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 온라인을 맞춰주게 되는데 그거에 너무 바이어스가 껴서 이제 이미지를 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캡셔닝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델이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를 골라야 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텍스트를 주고 여러 개의 이미지 중에 이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음, 그런 이미지를 선택지로 포함한 인스트럭션에서는 한계가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런 연구가 앞으로 이런 데몬 벤치마크가 이미지 초이스 퀘스천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데몬을 활용해서 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MME 벤치마크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MME는 단일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명령어를 수행하는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검증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듯이 앞에랑은 달리 다 이미지가 하나만 주어지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보시면 VPGC가 그 Demonstrative Instruction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미지가 들어오고 뭐 번갈아서 들어온다거나 하는 태스크에서 성능을 높이는 걸 목표로 했는데요. 그런 싱글 이미지에 대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아이들보다 VPGC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PGC가 기존 이미지에서 뽑지 못한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잘 뽑아내고 있다는 것을 싱글 이미지 테스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RIVAL이란 벤치마크에 대해서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제안했는데요. 이 ORIVAL 벤치마크는 이 N플러그 OR에서 제안된 평가 도구인데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예시와 질문을 수집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시창작, 다이어그램 및 흐름도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휴먼 이밸류에이션 역시 VPGC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실제 예시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데몬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해랑 이 신발 그리고 사람의 발을 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독특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설명을 보면 이 사람이 동그란 그 모양 구멍들로 이제 태닝이 됐고 어, 이 구멍이 이 두 번째 이미지에 있는 샌들 구멍과 일치해 보인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잘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미지는 이 카메라 렌즈를 이 물체가 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쓰는지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카메라 렌즈라는 걸 이해하고 이 카메라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창적인 좀 질문들에 대해서도 잘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광고의 경우에도 네 개의 이미지를 보고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동물들을 케이지에다 가둬두면 안 된다라는 어 이제 동물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라는 이런 광고의 의도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연구로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VPGC 이전에 많이 나왔던 논문들은 이 이미지, 이 이미지를 LLM에 들어갈 때부터 그 텍스트와 연관된 피처를 뽑아내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비주얼 인풋과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 텍스트를 클립 텍스트 인코더에 거치면 이 네 개를 평균 낸 글로벌 피처와 이 네 개의 그 로컬 피처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글로벌 피처를 이용해서 글로벌적인 이제 피처를 뽑아내고 여기서는 이제 로컬 피처들을 이용해서 로컬 피처와 비주얼 피처 사이의 어텐션을 계산해서 로컬 피처에 집중된 피처들을 뽑아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 논문에서 이 방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약간 싱글 이미지에 대해서는 잘 될 것 같은데 멀티플 이미지에서는 잘 될까라는 좀 의문이 있었고요. 실험에서도 싱글 이미지를 가지고 한 실험들은 있었는데 멀티플 이미지에 대한 실험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법은 멀티플 데몬 같은 데몬스트레이티브 인스트럭션에서는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어텐션을 그린 걸 보면 로컬 어텐션 부분은 전체적인 이 부분에 어텐션이 걸리고 로컬 어텐션으로 가게 되면 그 질문과 관련된 물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오팔드라는 논문인데요. 이제 크고 긴 이미지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이미지 피처를 잘 줄일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레오폴드의 경우는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으면 그 입력받은 이미지의 해상도와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할하여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피처를 뽑아내게 되면 아무리 줄였다 해도 피처가 길어지기 때문에 연관 있는 4개씩 묶어서 다시 4분의 1로 줄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LLM에 넣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방식들도 그냥 단순히 이미지의 피처 크기만을 줄이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과는 조금, 논문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본 논문이 N플러그 올 3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제안한 부분이 이 이미지들을 비주얼 인코더를 거쳐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거친 다음에 이 이미지 피처들을 시퀀스로 뽑아내게 되는데요. 얘네를 이제 하이퍼 어텐션이라는 새로운 어텐션 블럭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이 어텐션 블럭을 보면 기존의 플라밍고 트랜스포머 블럭을 보면 여기서 비주얼 인풋을 키 밸류로 이용하고 텍스트를 쿼리로 이용해서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이퍼 어텐션의 경우는 이 키 밸류로 이미지 피처를 여기서 크로스 어텐션을 한번 진행을 하고 여기서는 키 쿼리 밸류를 모두 텍스트로 이용해서 셀프 어텐션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피처를 이제 이 이미지 피처와 크로스 어텐션 되는 피처를 이용해서 피처를 웨이트로 이용해서 이 텍스트 피처를 뽑아낼 때 그 이미지 피처와 관련된 부분에 가중치를 좀 더 두어서 뽑아내는 하이퍼 어텐션이라는 블럭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LLM에서 이제 보통 체인 업 수업 같은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 논문,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에서 think twice라는 게 이제 2번 생각하라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나온 피처를 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메테오에서는 이렇게 레셔널을 근거를 이렇게 뽑아내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 근거를 처음에 주면 사실 어떤 근거가 필요할지 이제 중간에 보통 사람도 생각하다 보면 중간에 이런 생각이 더 필요하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사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레셔널을 처음에 주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정보를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LLM을 구성한다면 약간 사람의 사고 방식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 논문의 저자들이 말했던 think twice라는 방식과 더 유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